자, 페이지는 90페이지 지구 크기와 운동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제일 먼저 기원전에 살고 계시던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 크기, 즉 지구 둘레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필기 아니세요? 뭐가? 이 책에 필기해줘야죠. 여러분들 책이에요. 할게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자,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는 방식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만 찝을 겁니다. 잘 봐요.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하기에 앞서 아마 이렇겠지, 아마 이럴 거야 라고 가정, 아마 그렇겠지라고 미리 생각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린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다 라고 가정을 내립니다.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이야. 왜냐면 지구는 적도 쪽이 조금 더 뚱뚱한 타원체예요. 어떻게 되어 있다? 약간 옆으로도 찌그러져 있는, 너무 과장해서 그리기는 했지만 이 여기가 적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즉 왼쪽으로 조금 더 뚱뚱하고 위아래는 조금 더 얇은 둘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짝 오류가 존재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라토스테네스가 가정을 한 것은 뭐냐면은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이 있죠. 햇빛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가정을 통하여 측정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측정을 했냐? 측정하는 방법은, 자,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살고 있던 곳이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스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세웠어요. 그냥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죠. 일직선으로 쫙 하고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 끝과 햇빛이 이루는 이 특정한 각이 존재하겠죠. 우리는 이 각을 첫 번째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림자가 생성되지 않는 이 땅바닥에 막대기를 하나 더 세워서 이 거리,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두 번째로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로 측정한 것은 각도가 될 것이며 두 번째로 측정한 것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왜 이 각을 측정을 해야 됐었냐? 이렇게 쭉 연장을 해보면 지구 중심에 대한 각과 약간 애매하긴 했지만 엇각으로 각이 같겠죠. 그래서 이 그림자 끝과, 막대기 끝과 그림자가 이루는 각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림자 길이는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됐어요? 반드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측정한 값을 이용하여 특정한 비례식에다가 넣어서 대입을 합니다. 그 비례식이 바로 뭐냐면은 360도의 2파이r 자, 이걸 세타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써요. 세타에 L로 집어넣게 됩니다. 자, 세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값을 의미하는 건데 그 값도 우리가 첫 번째로 측정했던 막대기 끝과 햇빛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하게 될 것이며, L 값은 두 번째로 측정하였던 에라토스테네스와 시에네라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책에다가 표시 혹은 살짝 메모라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오차가 발생해. 실제 지구 둘레랑 오차가 발생했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오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인은 크게 두 가지에 존재할 수 있어요. 첫째, 아까 내가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완전한 구형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즉 가정의 오류. 두 번째는 이거예요. 즉 L값의 오류가 발생했다. 무슨 소리냐? 이때는 기원 전이야. 2000년보다 훨씬 더 예전이야. 즉 그리스에서 시레네까지의 거리가 과연 정확했을까요? 아니겠죠. 즉 그러므로 이 L값의 오류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하였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쌤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지구 둘레를 측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무슨 시간? 과학 시간. 계산은 수학 시간에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을 많이 다루기보다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해요. 자, 저 비례식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수학적인 지식 혹은 공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2 파이 r과 뭐랑 곱해줘야 돼? 세타 값이 곱해줘야 되겠죠. 또한 360도라고 하는 값과 L 값이 곱해져야지만 저 비례식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쌤 도대체 되겠지 무슨 소리예요? 자 지금 O2 교과서 98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펴보시게 되시면 문제 3번이 보일 거예요. 자 문제 3번 문제 보시게 되시면은 보기 1번 볼게요. 가운데 내항의 곱만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7.2도랑 925km가 곱해져 있죠. 즉 세타와 L 값이 곱해져 있는 거지. 1번 문제에서 이 비례식이 성립합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 내항의 곱 곱하면은 7.2도랑 925 곱해져 있잖아. 그치? 근데 7.2도가 이 세타 값일 거고 L 값이 925일 거 아니야. 근데 세타 값은 뭐랑 곱해줘야 돼? 2파이랑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식이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1번은 답이 아니겠죠. 2번 마찬가지로 925km랑 7.2도가 곱해져 있죠. L 값이랑 세타 값이랑 곱해진 거라고 봐야 되겠지. 성립이 돼? 안 돼? 안 돼. 3번 볼게요. 2파이r과 7.2도 2파이r이랑 세타가 곱해졌네. 그쵸? 그러므로 3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2도랑 365도랑 곱해졌네. 7.5도랑 365도랑 답 될 수 없겠다. 그치? 4번도 땡. 마지막 5번 365랑 7.2도가 또 곱해졌어. 답이 된다요? 된다요는 뭐야? 답이 돼요? 안 되겠죠? 쏘리.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3번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세타 값이 무조건 7.2예요? 아니요. 무조건 7.2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각도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7.2라고 하는 숫자는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했던 이 값이 7.2도인 거고 925km라고 하는 숫자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직접 측정한 거리가 지금으로 환산했을 때 925km가 나오는 것 뿐이지 반드시 이렇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겠다. 이거를 알아두면은 방금 3번 같은 문제 유형은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 굳이 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야. 뭘 외워야 되는 거야 얘들아? 봐봐. 2파이r이라는 세타값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도 내항의 곱은 같죠? 성립되겠지. 다음으로 360도랑 L값이랑 바뀌어요. 그래도 이 식은 성립하겠지. 상관없겠죠. 또한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바뀐다고 해도 상관없겠죠. 똑같이 성립할 거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은 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 암기해 두시면 3번 문제 같은 거 다 외울 수 있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쏘리. 그렇게 가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됐어? 자, 그 다음 방금 질문했던 것처럼 7.2도랑 925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은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어떻게 이 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구의 위도 차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위도라는 경우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위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위경색.
가위경세. 무슨 소리냐? 위도는 가로선이다 라고 해서 가위 뭐 그렇게 설명하긴 하는데 위도는 저는 그냥 위아래다. 그리고 경도가 왼쪽 오른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도의 0도라고 한다면은 적도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고, 경도의 0이라고 한다면은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0도가 될 것입니다. 뭐 그거는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위도 차이를 이용하여 지구 둘레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얘들아, 위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달라야 하겠어요? 위도는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위도 차이를 이용해 측정한다며. 그치? 그래서 위도는 달라야겠지. 하지만 이것은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될까? 그렇지. 반드시 경도는 달라야 돼. 뭐야? 경도는 같아야 돼.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시험 문제는 제가 지금 잠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자, 제가 서 있는 곳이 A 지점이라고 할게요. 위도가 38도입니다. 그리고 경도가 17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 B점을 이용하여 지구 둘레를 측정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어라? 얘는 위도가 5도고 경도가 170이야. 자, 질문. A랑 B로 위도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위도는 확실히 차이가 발생하고요, 경도는 확실히 같죠. 하지만 여러분, C 같은 경우를 보니까 위도가 38이고요. 아이고. 경도가 5예요. A랑 C는 가능합니까? 안 돼요. 왜? 위도가 달라져 버렸잖아. 아니, 위도가 같아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C로는 측정할 수 없겠죠. 위도하고 달라야 돼요. 네. 위도는 반드시 달라야 하는 거야. 왜? 위도 차이를 이용해서 측정할 거니까 위도는 달라야 하는 거고, 경도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 즉, 두 지점 사이가 반드시 위도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해야 되고 경도는 같아야 한다.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자, 이 위도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도 에라토스테네스가 활용했던 그 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게 되겠어요? 360도 대 2 파이 r은 세타 대 L. 자, 그럼 여기서 세타랑 L도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될까? 볼게요. 첫째, 여기서 얘기하는 세타 값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지점 사이에 위도 차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자, 결국 세타라고 하는 값은 무조건 뭐만 들어가야 된다? 도라고 하는 동그라미 조그마한 거 있죠? 그게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쌤, 그럼 L 값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책에서 줄 거예요. 주어진 값일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냐? 두 지점 사이에 거리 차이가 바로 L 값이 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위도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막 구하고 찾고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은 뭐야? 지구 둘레지? 그치? 지구 둘레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2 파이 곱하기 세타 분의 360도
곱하기 의 값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R이 지구 둘레. 네. 질문. 그럼 우리가 과연 지구 둘레를 직접 계산을 해야 될까? 아니, 우리는 지금 당장 직접 계산하지는 않아요. 왜?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맞지? 좀 더 실용적으로 가보자 그거야.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우리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 것이냐? 이 공식을 활용하여 미처 알지 못하는 미행성체 혹은 난생 처음 보는 위성이라든지 혜성이라든지 그런 천체들의 크기 있죠? 다 이걸로 구해요. 다 이것을 똑같이 활용해서 구하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요? 뭐지? 구형은 아니잖아. 근데 이건 위도 차이를 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위도 차이가 있다고 그 구형이 아니라고 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방법을 익히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익혀보자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지구의 운동 중에 하나인 자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구 자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지구의 자전. 자, 지구의 자전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하루 동안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기준이 얼만큼? 하루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거는 결국 지구에 대한 자전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하루라고 하는 한글에 한자를 표기하면은 날일자죠. 그래서 일주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주운동 단어 기억. 자, 그럼 도대체 얘들의 속도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속도. 자, 자전, 즉 일주운동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야? 약 하루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24시간 기준이겠죠. 그리고 물체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면 몇 도에 전해야 돼? 360도. 이거 계산을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한 시간에 15도씩 이동하게 된다. 됐습니까?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왠지는 조금만 기다려봐. 설명해 줄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는 혼자 빙글빙글 돌지만 다른 천체들, 즉 별이라든지 혹은 태양 같은 친구는 정지해 있어요. 그쵸?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달라지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는 차 안에서 가고 있어요. 창문을 싹 봤더니 배경들이 뒤로 움직입니다. 진짜 배경이 뒤로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가니까 가만히 있던 배경들이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즉 얘네들도 자전이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가 움직이니까 걔네들이 뒤로 밀리는 것처럼, 즉 우리 이동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우주에 떠있는 모든 천체들의 일주운동, 하루 동안 움직이는 일주운동의 방향은 어디다?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인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안 보이던 물체들이 내 오른쪽에서 먼저 등장하기 시작하여서 왼쪽 눈으로 없어지죠.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물체는 오른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 이거를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게 되느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생성되는 운동이다 라고 해서 겉보기 운동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있잖아요. 지구의 자전을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혹은 성인 돼서도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걸로 강의합니다. 자, 별의 일주 운동이에요. 자, 여러분들 모두 펜 들어. 펜 잡아. 펜 잡고 92페이지 맨 위에 빈 공간 조금 남아있죠? 거기다가 똑같이 따라오세요. 자, 92페이지요? 넘어갔어 지금. 92페이지. 필기하니까 다 필기해야 된다 얘들아. 전처럼 필기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자, 펜 잡아. 펜 잡아. 칠판 봐. 우선 본 다음에 갈게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기가 동쪽 하늘, 여기가 서쪽 하늘, 여기가 남쪽 하늘, 여기가 북쪽 하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92페이지에 붙어있는 그림 보세요. 아주 자기들 멋대로 표현해놨죠? 나는 이게 더 간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치? 동쪽,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내가 이제 수능 볼 때 지구가 봤다고 했잖아. 그것은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알아? 동쪽 하늘 아래서 위로 별이 움직인다. 방향까지 알아야 돼. 서쪽 하늘 위에서 아래로 별이 떨어진다. 남쪽 하늘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다 외웠어. 근데 그럴 필요 없죠. 이 그림 하나면은 이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특정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주세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남쪽 하늘이 그냥 일직선으로 이동한다라고 보기도 하고 있으니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은 항상 떠있는 별이 하나 있어. 그 별의 이름이 뭐지? 북극성. 즉 북쪽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 반시계 방향으로 그 중심에 있는 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북극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이 속도에 관한 개념을 이 별의 일주운동에 대입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별이 원래 여기 있었어. 그리고 배고파. 밥 한 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밥을 먹고 다시 돌아왔어. 근데 어라? 원래 있던 별이 여기까지 이동을 해버렸네. 얼만큼 이동했나 측정을 해보니까 약 30도가 이동을 했어요. 그럼 내가 밥을 몇 시간 동안 먹었을까? 몇 시간 동안 먹었을까? 2시간.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별 보려면 한밤중일 거 아니야. 밥 먹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막 이러니까 졸리네? 깜빡 졸았어. 깜빡 졸았더니 별이 여기로 이동했어. 근데 내가 얼마나 잤나라고 봤더니 1시간 동안 잤어. 그럼 이 별은 몇 도 이동했겠니? 15도.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자전에서 시험 문제 많이 자주 나올 만한 부분은 이 정도로 기억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가운데 있는 별이 북극성이고 시간과 각도에 따라서 얼만큼 이동했는지까지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마지막 하나 남았어. 지구의 공전입니다. 가자. 자, 지구의 공전. 자, 지구의 공전도 자전과 마찬가지로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어디서 어디로 돌게 되느냐? 똑같이 서에서 동으로 돌게 되고 한 바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약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다. 아, 그러면은 공전에 대한 얘기겠구나. 1년. 아까는 하루, 날일자를 써서 일주운동이었어. 지금은 1년자를 써서 그래서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1년은 대부분 우리가 며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65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65일을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360도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약 1도씩 이동하게 된다. 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죠? 그럼 다음 주에 태양을 보게 되면은 약 7도 가까이 조금 이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구의 공전이에요. 됐습니까?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지구의 공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게 조금 있어. 뭐냐면은 태양을 기준으로 볼 때랑 그 뒤에 떠 있는 여러분들 매달 정해져 있는 그 별자리를 기준으로 볼 때랑 조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지구의 공전 방향과 그대로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별자리는 그와 반대로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위 앞에 있는 책상은 내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내가 이 책상을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저 카메라도 똑같이 내가 이동하는 방향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하나 넣어두시면은 이 부분도 똑같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별자리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 자, 가겠습니다. 이거는 번호를 다시 매길게요. 2번 계절별 별자리입니다. 자, 이 계절별 별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황도 12궁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황도 12궁. 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구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태양과 별자리가 같이 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겠지. 왜? 태양이 너무 밝잖아. 그치? 그러므로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쌤,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별자리가 있고 그 바로 앞에 태양이 있고 그 뒤에 지구가 있어. 그래서 태양이랑 별자리랑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태양만 보일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현재 달. 측정한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측정한 달. 즉, 이번 달 지금 3월이죠? 3월 달에 보이는 별자리는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병자리예요. 그럼 물병자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쌤, 그러면 한밤중에 보이는 그 별자리는 무슨 별자리예요? 지금부터 그거를 공부해 볼게요. 즉, 한밤중에 남쪽 하늘 이때 보이는 별자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황도 12궁의 그림을 보고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냐, 별자리와 태양 사이에 혹은 태양과 별자리 사이에 이 사이에 지구가 껴 있으면 이것이 바로 보이는 별자리입니다. 즉, 무슨 소리야? 별자리는 여기 있고 태양은 여기 있어. 반대로 움직이니까 보일 수 있겠죠. 태양이 우리 뒤로 와야 별자리가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이 친구는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태양을 지나는 별자리와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약 6개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까지. 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월이야.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황도 12궁 보시게 되시면 9월 달의 별자리가 뭐죠? 사자자리. 그럼 오늘 밤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의 이름은 뭘까요? 6개월 차이 난다 그랬지? 무슨 자리가 눈에 보여야 돼? 사자자리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겠지. 왜? 지금은 3월이니까. 보세요. 측정한 달이 보이는 별은 6개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그러면은 지금이 4월 달이라고 한번 해볼게. 현재 측정한 달이 4월 달이야. 그럼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몇 자리겠어? 10월. 무슨 자리야? 천여자리가 눈에 보이겠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지금 문제 풀어보세요.